자, 오늘도 변함없이 수도권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집중호우 관련 소식,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SBS 사회부 기자, 서동균 SBS 네트워크 기상팀 기자,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상호 기자,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누적된 강수량이 이제 5일째 닷새째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망자가 어제 3명이 더 늘어서 사망 15명, 실종 11명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인명피해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이 강원, 충청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뭐 강원 지역, 특히 강원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지금 1일부터 누적 강수량이 657mm, 그리고 뭐 어제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역적으로는 이제 충남에서는 그 축사 앞에 토사 치우던 70대 남성이 이제 중장비와 함께 추락해서 숨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강원 양구에서는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제 그래도 우리 논밭 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밭 관리를 하러 나갔다가 60대 부부가 갑자기 밀려온 토사에 고립이 됐었는데 이제 큰 위험에 처했었는데 50분 만에 이제 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민도 계속 늘고 있고요. 전체 전국적으로는 현재 이재민 숫자가 1,587명에 달하고, 또 도로도 53곳, 철도도 6개 구간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게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SBS가 어쨌든 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고, 또 뭐 KBS는 또 재난방송 주관사니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SBS에도 그 제보 영상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제보 영상들이 들어왔는지,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현장 기자처럼 우리 영상을 제공해 주시는데 어떤 영상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주로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찍지는 않으세요. 보통. 근데 이제 보통 내 차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막 물이 넘치는 상황들, 또는 내 집 앞으로 토사가 밀려오는 상황, 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 순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인 거죠. 지금 피해를 좀 기록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 SBS에 제보를 해주시는 건데요. 보면은 주로 이제 복구하러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죠? 네, 저 영상은 이제 충북 단양의 어상천면 연곡 1인데요. 지금 이제 하천에 빗물이 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집이 한 채 있는데, 저게 그 하천가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그 집 밑동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집이 위태롭게 서 있는 영상이고요. 지금 그 다음 거는 이제 강원 인제군의 침수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항리인데요. 여기를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속초에서 이제 인제로 넘어가는 방면, 거기에 지금 토사가 유실돼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인데 이게 충남 예산인데요. 이거는 약간 뭐 아직 섣부르지만, 인제라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이게 돌산을 개발하다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 돌산에서 돌이 밀려온, 개발하다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판단은 뭐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고 제보를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주에 엄정면에 있는 중원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찰이 산에 있다 보니까 산에서 밀려온 토사에 이제 사찰 앞마당부터 저기 이제 석탑 등 이제 사찰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또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피해가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이네요. 네, 철원은 이거 금남면 마현입니다. 금남면 마현인데 철원에 비 많이 왔죠? 네, 철원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250mm 정도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차로 달리시는 거예요? 배로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속도가 빠른데 도로까지 물이 넘쳐서 들어왔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밑에가 논이거든요. 근데 논은 이미 뭐 다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충주로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요거는 충주 엄정면 10만리 족동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마을 주민이 직접 보내주신 건데, 요거는 그제 영상이고 뒷부분에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제 막 토사가 밀려오는 부분들을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이 현재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사진들이 나올 건데, 저렇게 이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을 덮쳐가지고, 네, 지금 이게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려왔고 지금도 복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입구 쪽도 고립이 돼 있었고 지금 전기, 수도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북한강변의 춘천시 남산면입니다. 예. 이제 오늘 낮 시간에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도로가 침수돼. 저 위에 안 보이는 게 다 물입니까? 지금? 네네, 저게 다 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거는 안성, 경기도 안성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 일중면 금산리 산사태 현장입니다. 지금 뭐 여전히 산사태가 나서 가옥들 그리고 지금 나무들이 그 뿌리채 뽑혀서 내려오는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까지 이제 안성시 일중면 산사태 현장. 네, 일중면 산사태 예. 현장입니다. 지금 사진들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오대산 국립공원과 칙소 폭포인데요. 이게 뭐 어디가 폭포인지 예. 어디가 터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상당히 다행히 저기 뭐 고립되거나 이런 분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 보기만 해도 지금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영상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 예, 시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영상을 저희가 소중하게 이번 집중호우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피해는 또 얼마나 큰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뉴스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보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기상 기자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마 저도 그제 나왔을 때도 질문 드렸고요. 가장 네.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네. 끝나느냐. 예, 제가 그제 나왔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상청이 중기예보를 열흘간 합니다. 중기예보가 원래 10일 예보까지 나오는데 그때 그제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 열흘 뒤가 비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예보에는 앞으로 열흘 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8월 15일에는 비가 예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유럽 중기예보청이 사용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모델에서도 다음 주 후반쯤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예보 특성상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해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제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뭐 중국 쪽으로 태풍이 하나 올라갔는데 소멸됐습니까? 네, 제4호 태풍 하구핏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발생을 했죠. 오늘 새벽 3시쯤에 상하이 북서쪽 160km 지점에서 소멸됐습니다. 근데 흔히 태풍이 소멸했다고 하면 그 영향이 전체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태풍 기준으로부터 약해졌다는 뜻이지 정확히 정확히 태풍이 지탱하고 있던 저기압 자체가 소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태풍을 지탱하고 있던 저기압의 성질은 남아 있는데요. 이 태풍을 지탱하고 있던 저기압의 성질이 오늘 오전 9시쯤 서해상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저기압의 세력이 한동안 유지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기압이 앞으로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주면서 장맛비 한동안 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예. 서동균 기자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잠시 뒤에 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 가운데 뭐 한상훈 기자도 직접 제보 영상도 받았을 거고 제보 전화도 받았을 거고 SBS 기자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제보해 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산사태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 같습니다. 산에 산사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그놈이 싹 밀고 내려와서 저희 집 마당 집은 좀 높게 지어놔가지고 집은 안 덮쳤는데요. 네네. 마당부터 시작해갖고 나무 오래된 막 20년씩 된 그렇게 키워놓은 나무들도 다 끌고 내려가 버리고 그래갖고 복구는커녕 여기 임시 조치도 전혀 안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수도, 통신 모든 게 다 차단되고 도로도 끊겨버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피해를 특히 많이 입는 곳이 농촌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사실 그 논, 밭 다 물에 잠기면 농민들은 좀 가슴이 어떻겠어요? 지금 농촌 지역 피해가 좀 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논, 밭, 비 피해 가장 취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논이 물에 잠기면은 사실 물이 빠져도 이게 복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걸로 보면 이제 6,500헥타르의 농경지가 지금 피해를 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6,500헥타르 하면은 감이 좀 없으실 텐데 그 여의도 면적 전체가 290헥타르입니다. 네. 그러면 30개, 여의도 30개. 거의 그 정도 분량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이 넓은 지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문제는 물이 빠지고 당장 복구를 하고 지금 이제 농민들 심정은 애가 타지 않습니까? 빨리 밭에 나가서 관리해야 되고 논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뭐 오히려 무리해서 관리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지금 그냥 애타게 비 오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제 말미에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호우특보가 발령될 경우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리 논 걱정된다고 논둑 나가고 물고 점검하겠다고 나가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가슴 아프시겠습니다만 일단 비가 많이 오고 그럴 경우에는 좀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피해 입은 논, 밭, 또 살리는 방안 또 복구하는 방안을 또 강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균 기자.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조금 헷갈려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해는 됐어요. 뭐 이 북태평양의 뜨거운 공기를 품은 고기압과 또 찬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만나서 그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는 게 장마 전선이다. 네, 맞습니다. 그 이 장마 전선은 전통적으로는 이 한반도를 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비를 뿌리다가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찬 공기를 머금은 고기압을 물리쳐서 네. 장마가 끝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일기예보 보면 말이죠. 이 장마 전선이 계속 이 중국 쪽 서쪽 바다에서 띠 형태로 계속 와요. 중부지방에. 네. 그래서 동해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또 이쪽에서 또 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으로서 편서풍 지대라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1년 내내 서풍이 부는 그렇죠. 지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구름대는 다시 들어오진 않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장마 전선의 특징이 남북으로는 굉장히 폭이 좁고 동서로 굉장히 길게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세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압축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다시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그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곳이 서해상이에요, 아니면 중국 쪽이에요? 서해상 바다 위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예, 따라서 왼쪽 가장자리. 예. 비구름에 발달할 수 있는 소스인 수증기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게 서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서해를 통해서 장마전선 쪽에 들어오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여름 장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그러한 어떤 비를 가득 머금은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서 한국 쪽으로 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기상청이 이번에도 제 기억에 말이죠.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폭염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상청이 이런 집중호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예, 지난 5월에 이제 기상청이 3개월 전망 장기예보. 예, 장기예보로 이제 여름 전망을 했는데 사실 장기예보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기상청이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만났을 때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고 들었어요. 올 여름이 정말 덥대. 아주 오래도록 덥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역대 1973년 이후에 평균 기온이 1위로 기록되면서 기상청의 예보대로 기온이 가나했는데 7월 들어서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있고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폭염은 자연스럽게 기승 부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기상청 예보가 좀 빗나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집중호우 끝나고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예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번 집중호우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아요. 이 기상청의 예보가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좀 장기 예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 네, 뭐 장기 예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후 측면이다 보니까 날씨와 기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기후 측면에서 이제 예보를 했던 건데 이상 기온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가 야기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수록 기상 예보 혹은 기후 예보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혹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상청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뭐 충분히 짐작합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그 고생하시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 고생하신 보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또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알맞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농촌의 피해 상황 한상욱 기자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사신 분들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댕공 뭐고 다 절단 났었지. 다 몸도 옛날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손을 댈지. 우리 따려고 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희망이 없지. 그냥 안 뽑아도 다 뽑혀 있잖아. 희망이 없지요. 안 뽑아도 다 뽑혀 있잖아요. 다 흙탕물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비닐하우스, 논밭 다 절단 났어요. 사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생길 때마다 늘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이번에 걱정되는 건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로 이런 수해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이게 또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공무원들은 뭐 당연히 다들 투입되고 군경 다 투입되고 말이죠. 투입되고 또 이제 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이제 뭐 대민지원 많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각 지역에서 이제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고 또는 지금 이게 오후가 국지적이기 때문에 그 같은 광역 단체 내에서도 좀 피해가 덜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 또 동병상련으로 가서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그 자원봉사자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서 손을 보태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 제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이만큼 났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좀 와서 도와주십사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력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역시 우리 군인들 이럴 때마다 뭐 듬직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가장 먼저 투입돼서 뭐 각 지역별로 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력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뭐 일단은 총 인원은 48,000명 정도, 8천여 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공무원 33,000명, 그리고 소방관 2,100여 명, 그다음에 군 790여 명, 그리고 경찰, 자원봉사자는 1,943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48,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지금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비가 또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지반이 약해진 데 같은 경우는 섣불리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한 복구 지역, 정말 절실하게 뭐 이동을 위한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충북 제천시 이번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천시가 이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피해가 많은 봉양읍인가요? 네, 맞습니다. 봉양읍의 피해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어왔던데. 그렇습니다. 봉양읍 같은 경우는 산사태, 뭐 도로 유실에서 255건이나 지금 피해를 봤거든요. 지금 봉양읍 뭐 현장 그림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한 지역에서는 지금 제천시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명도 1, 2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피해가 이 정도라고 해서 다른 이장 협의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서 이 봉양읍하고 지역에 있는 이장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제천시 또 도 내에 우리 피해가 심각하니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앞당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뉴스 화면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조금은 저 정도 피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일까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말이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더 이 대책 마련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피해를 크게 입은 봉양읍의 이장님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장님 이야기 잘 들으시고 한번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가서 한번 자원봉사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도로 가는 들어가는 진로가 지금 다 막혀져 가지고 있고 80% 이상은
지금 재발할 확률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마을 농경지하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 전부 다 붕괴되어 있고요. 지금 산사태 난 거는 한 36군데, 7군데 정도 돼요. 전기 공고, 물 공고, 지금 이런 게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하죠. 지는 놈만 뚫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5% 미만이에요, 지금. 앞으로가 걱정이죠. 지금 농경지 이런 것까지 지금 완벽하게 한다라고 찌려면 이거 1,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거. 앞으로 1, 2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저런 이야기 들으면 저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 70억 원 지금까지 투입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앞당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서동균 기자. 네. 이번에 이런 긴 집중호우 이게 뭐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흔히 태풍이 왔을 때 큰 비가 내려서 저런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순전히 이 호우, 장마전선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올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중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상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남부지방 그리고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만 올해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왜 내려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찬 공기가 어디서 내려왔냐면은 북극을 감싸고 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북극을 감싸고 있는 찬 공기가 왜 내려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동균 기자 얘기하는 동안에 나오는 그림은 이게 중국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적 어제 중국 태풍 피해 아까 얘기했던 사오 태풍인가요? 네, 그 하구핏이 영향을 미쳤을 때도 있었고 그 전에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호우가 쏟아져가지고요. 그럼 엄청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북극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강한 제트 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남북으로 사행을 하면서 북극에 갇혀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떨어진 게 마침 우리나라 북쪽으로 떨어지면서 북쪽이 찬 공기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장마전선이 이렇게 정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서동균 기자가 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기상청이 앞으로도 열흘 그리고 어제도 최고 500mm, 오늘은 또 최고 400mm 계속해서 비가 지금 더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광복절이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럼 광복절 그때까지는 그때 사흘 연휴인데 그때도 계속 비는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예보 마지막 중기예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8월 15일 날 비가 그치는 걸로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기예보청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모델 자체도 다음 주 후반이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예보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으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동균 기상팀 기자가 다음 주 후반 또 광복절 정도면은 비가 그칠 것이라는 중기예보가 나와 있다. 다만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비 한 일주일만 견디면은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는 계속될 테니까 피해가 없도록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